자, 문제 보십시오. 자, 이 문제. 집단급식소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답은 5번 조리원 경력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법을 그대로 열었습니다. 자,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란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식단이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조리 인력을 고려했는 게 아니고 조리원의 경력을 고려했거든. 그러니까 답은 아니다 이 얘기인데 참 애매하죠. 이런 문제를 낸다면은 정말로 좀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당연히 식당 가면 조리원 경력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라 조리원 인력은 들어가야 됩니다. 조리원 인력. 근데 조리원 경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몇 명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똑같지는 않나겠지. 뭘 바꾸고 마찬가지 식단 정의입니다. 자, 정의로 옳은 것은 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정리하는 거거든요. 집단급식소의 주간 월간 식단 계획 아니죠. 이윤을 고려하여 작성한 식단이야. 이윤 들어가면 안 돼. 이윤 추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집단급식. 그다음 제철 음식 고려하여 작성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선호하는 입맛을 고려하여 이것도 아니고 집단 대상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그대로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맞죠? 15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위생적 취급 틀렸는 것 어류, 육류, 채소류 취급한 칼도마는 각각 혼용하여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얘기고 식품 등 원료,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실온상온에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읽어봐도 아니네. 다음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것도 아니고 식품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당연히 상식 수준만 가지고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5번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로 신고하지 않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국시에 출제합니다. 돼요. 그런 문제는 그냥 꼭 맞추세요 뜻입니다. 16.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부 부정으로 묻잖아요.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래 물은 겁니다. 이 부정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사에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위생사에는 출제돼요. 아직까지. 자,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관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보관해도 안 됩니다. 2. 식품 등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당연하게. 자,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이게 맞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아닌 것이니까 이거는 맞고. 그럼 3번.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장 냉동 시대 보관 관리해야 된다. 맞고.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된다. 맞고. 식품 등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음식기 사용 후에 세척 살균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용어 한번 보세요. 부패, 변질. 이거 설명됩니까? 부패, 변질, 소독, 살균, 멸균 다 다르죠? 똑같은 거 아니잖아. 그거 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하십시오. 3. 식품 판매 금지 기준 규격.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하고 있는 위의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입 금지된 식품 안 돼요. 2. 영세업체가 제조 가공한 식품. 뭐 이거야 뭐 제조 가공한 영세업자가 제조 가공한 것 식품으로 판매 금지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유독 유해 물질 들어있는 거 안 됩니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 영업자가 아닌 자가 하면 안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되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식품 판매됩니다. 나머지 기준 규격 맞지 아니한 거 하면 안 돼. 표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식품 안 됩니다. 기준 규격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 함유한 식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규격. 자, 기준이 뭐고 규격이 뭐냐? 성분 규격. 성분 규격. 성규. 예, 성분 규격만 외우고 나머지는 기준입니다. 3번. 다음 중 동물의 고기, 뼈, 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질병, 판매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판매할 수 없는 질병이 여기 4개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파스텔라, 썸머충증, 살모넬라 안 됩니다. 자, 이게 법제 5조죠. 예, 법제 5조 열어봅시다. 자, 병든 동물고기 판매 금지. 자, 총리령으로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자, 이렇게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도 안 된다. 자, 총리령으로 정한 판매 금지되는 동물, 고기 등 질병은 뭐냐? 자, 이겁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나? 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텔라, 선모충증 4종류. 이건 좀 외워두세요. 4번.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어도 식약 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말이. 답은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는 식품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한시적으로라도 기준 규격을 인정받든지 해가지고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허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식약처장이라도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5.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느냐? 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체 건강 해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허용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기준 규격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6.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기준에 맞게 제조했다. 사용 기준 대상 식품에 따라 각기 다르다. 맞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된 것은 사용 기준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4. 기준 규격이 고시된 것에 하나에 제조할 수 있다. 5.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은 어느 식품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 기준 규격 없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번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규격은 무엇에 대한 규격이냐 이 얘기입니다. 성분 규격입니다. 성분 규격. 자, 성분 규격. 8번 식품의 기준은 다음 중 어떤 방법에 관한 기준이냐? 식품의 사용 조리 방법. 사용 조리 방법. 자, 법제 7조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7조. 식품 첨가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 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각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라.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에 관한 기준. 됐습니까?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냐?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그 다음 규격은 성분에 관한 규격. 자, 성분에 관한 규격. 나머지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규격 없는 뭐 식품이든 식품 첨가물 이거 판매하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9번 수출용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은 어느 기준과 규격을 따라야 하느냐? 수출하는 겁니다.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규격에 따라 가지고 수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기준 규격 따라도 그 나라에 가서 안 맞으면은 판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자가 요구하는 그 기준 규격에 따르면 된다. 10번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식약처장. 11번 개별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 등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나머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답은요 2번입니다.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의 원료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자, 나머지는 그러니까 개별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에서 한시적으로 기준 규격을 요구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 얘기고 안 되는 경우는
2번은 안 된다. 자, 1번 봅시다. 개별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이 있다. 그럼 임시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준 규격 없잖아. 그죠? 임시 뭐라도 만들어 주세요. 개별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부터 추출, 농축, 분리 등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2번이 왜 안 되냐 하면 화학적 합성품은 이거 아무렇게나 막 기준 규격 그냥 심의해가지고 허용했다가 나중에 큰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이 기준 규격 임시라도 좀 만들어서 서게 해주세요. 이거 요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받아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12번. 한시적 기준 규격 누가 정하느냐? 식약처장이 정한다. 자, 식품의 한시적 기준 규격을 인정할 때 농축수산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얻는 방법. 자, 얻는 방법은 그냥 추출, 농축 정도로 원료를 가능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무슨 환원을 시켰다든지 중합을 시켰다든지 산화를 시켰다든지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버리면은 어떤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냥 단순히 추출, 농축, 추출이 뭡니까? 즙을 짜서 이렇게 안에 있는 유용 성분을 뽑아냈다든지, 농축은 뭡니까? 농도가 묽은데 좀 가열시켜 수분 제거하고 농축시켰다. 그냥 물리적인 정도의 어떤 조작을 했는 정도는 그래도 기준 규격 지금 없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기준 규격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합성이나 산화 반응이나 산화하는 반응이 일으키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물질 변화가 돼 버려요. 그러면 건강에 어떤 위해 요인을 줄지 모르잖아. 확실한 건요. 많은 사람에게 먹으라 그래 보고 나중에 결과 보면 압니다. 음식이고 약이고 똑같아요. 그 실험 대상이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결국에는 임상 대상이 된 결과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4번. 식약처장이 기준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성분 등의 안전관리 권장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것은 뭐냐? 4번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15번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포함해야 될 사항은 1번은 아니다. 식품 등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평가는 여기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 여기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다 포함이다. 자, 식품 등의 기준 규격 재평가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유해 물질 총 노출량 적정 관리 방안,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 밖에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자, 법제 7조 4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겁니다. 5년마다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해라. 누가? 식약처장은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 그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5가지입니다. 1. 식품 등 기준규격 관리 기본 목표 추진 방향. 2. 식품 등의 유해 물질 노출량 평가. 3. 식품 등의 유해 물질 총 노출량 적정 관리 방안. 4. 식품 등 기준규격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식품 등의 기준에 관한 기준 규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자, 이걸 꼭 넣어라. 이 말입니다. 16. 식품 등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계획 이하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 물질 종류가 아닌 것은 이것도 좀 난해하겠다. 그죠? 자, 유해 물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나머지는 자,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제조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자, 이런 것들은 관리 기본 계획에 넣어라. 왜 환경 호르몬은 안 넣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냥 넣어라 그러더라도 환경 호르몬이란 게 어때요? 한두 종류가 아니고 이거 넣어가지고 관리도 못할 거 내용을 넣어가지고 법을 계속 안 지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건강을 식품 등에 의해 가지고 이거 넣으면 좋긴 좋은데 지금 법에서는 딱 이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7. 식약처장 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바탕으로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이것도 난해하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 자, 식품 등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평가. 잔류 허용량 평가. 7-4 규칙 제5조의 4. 나머지는 영양식생활조사에 관한 자료, 식품 유해 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식품의 유해 물질 저감화에 관한 자료, 총식이조사에 관한 자료. 한번 열어볼까? 예? 보니까 저거 잘 그리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총식이조사 저거를 찍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거 열어봅시다. 규칙 제5조의 4.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난해하죠. 규칙 5조의 4. 7의 4. 7의 4. 관리 계획에 다음 각호 포함해라. 식품 등 유해 물질 노출량 평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5조의 4의 총리령으로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 물질 종류, 관리계획 시행교육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근데 그 시기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있네. 자, 여기 있죠. 있네. 자, 식약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제 7조 4 제3항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다음 각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식품 등 유해 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식품 등 유해 물질 저감화에 관한 자료, 총식이조사에 관한 자료,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다 들어있죠.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문제죠. 예. 자, 이 문제 자, 이거 영양은 아니고. 꽤나 난해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좀 교수님 이 지금 파일에 총 문제가 몇 문제라고 하셨어요? 60문제. 자, 지금 이제 17번 하는데. 잠깐 봅시다. 자, 지금 18번. 66페이지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지금 7쪽입니까? 8쪽. 8쪽이에요. 예. 딴거 공부 안 하고 이것만 공부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이거만 하면 딴거 문제 짚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일단 오늘은 여기서